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원. 이번엔 단원이 나왔네요. 옆에 한번 또 외워봐요. 단원 하게 되면 김홍도고, 회원 하게 되면 신윤복이고, 백곡은 뭐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김득신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단원 김홍도 단원하고 회원 신윤복 회원 정도는 외워두고 갑시다. 자, 단원 특별전 해가지고 미술관에서 풍속화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남긴 단원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을 마련하였어요. 옥순봉도 이거 뭐 좀 잘 안 나오는 거죠? 자화상 땡땡 미술관. 자, 봅니다. 이건 김득신의 파적도가 되죠. 뭐 가장 유명한 그림.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가니까 곤방대로 확 때리려다가 그런 그림입니다. 자, 2번 읽어봐요. 조충도가 되죠. 보기에 나온 그림 중에서 유일하게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신사임당이 그랬죠. 16세기 그림이다. 신사임당하고 이제 헌안선언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신사임당은 어쨌건 조선 전기에 해당합니다. 이 그림은 조선 전기 거다. 3번 봐요. 타작도가 되죠. 김홍도의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림체가 1번이나 3번이나 굉장히 뭐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이 김득신이라는 거. 4번 보면은 정선의 인왕채색도. 여기 이렇게 집이 여기 어디 있죠. 뭐 바위산은 붓으로 그리고 흑산은 묵으로 그렸다. 5번 세안도가 되죠.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그렸다. 이 집 보면은 이 뒤에가 지붕이 이게 선이 틀린 건지 그리다가 이렇게 딱 어긋난 거, 뒤에가 좀 안 맞죠. 크게 나온 문제가 있으면 뭐 찾아보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김홍도의 타작도. 자, 단어는 김홍도고 회원은 신윤복이고 점수가 낮습니다. 1점짜리예요. 다음 문제 보자.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해 작품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 그림은 겸재 선생이 나왔네. 겸재하면 누구예요? 겸재하면은 정선이 됩니다. 화가들은 호를 좀 알아야 우리가 문제가 잘 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겸재, 정선 하게 되면 진경선수화가 나오면 되겠죠. 겸재가 그린 한양 근교의 경치를 그린 경교 명승첩 중 한 작품이야. 그는 우리나라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선수화의 대표적인 화가로 금강전도를 비롯해 뛰어난 작품을 남겼어. 자, 보기 한번 봅니다. 김홍도의 작품이에요. 굉장히 생소하죠. 문제 앞에서 본 거죠. 총석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수직으로 막 써 있잖아요. 좀 특이해서 앞으로도 자주 등장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김홍도가 그랬으니까 그렇죠. 김홍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원이라고 했습니다. 단원 김홍도, 단원 김홍도, 회원 신윤복, 겸재 정선. 이렇게 외워둡니다. 자, 2번 진경선수와의 걸작이죠. 인왕채색도 정선이 그랬다. 근데 이 진경선수와라는 게, 저도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경치가 있으면 앞에다가 이렇게 딱 보고 그대로 이렇게 그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 금강산을 그린다 그러면 금강산을 이렇게 딱뭐 노비를 데리고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막 실컷 돌다가 이렇게 딱 와서 집에 와서 종이를 딱 펴놓고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대충 한 이 정도 이렇게 생겼었다 이렇게 잘 기억해서 그린대요. 그러니까 진경산수화라고 해봤자 딱 그 경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경산수화래요. 저도 이 처음에 보고 야 그게 무슨 진경산수화야, 상상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답니다. 진경산수화라는 게. 자, 3번 하면은 뭐 유명한 그림이죠.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 영통골 입구도 혹은 뭐 영통동 동구도라고도 하죠. 영통골, 여기가 그냥 동네 이름이에요. 그 입구를 그렸다. 근데 이게 뭐 원근감이 있다, 원근법을 썼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해야죠. 4번 유명한 그림이죠. 세안도 김정이죠. 5번 하면은 5번은 조선 전기 그림이죠. 다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되고, 5번은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거를 그렸다. 안견이 그렸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거를 도화서 화가인 공무원인 화가죠.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입니다. 일본 뭐 델리 대학에 있다 그래요. 2012년인가 그때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공개하고 이제 딱 그냥 넣어버렸대. 안 꺼낼 거래. 그래서 그때가 무슨 마지막 뭐 전시회였다라고 하는데, 뭐 대각선적인 율동감이 살아있다 그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합니다. 대각선적인 율동감이 살아있다. 저희도 이렇게 대각선적인 율동감이 살아있다 이거를 막 문장으로 그냥 막 외운 거라 딱 봐도 유명한 그림들이죠. 1번을 제외하고는. 1번은 저도 좀 생소한 그림인데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총석 정도. 2, 3, 4, 5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이죠. 꼭 알고 있어야 하죠.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문제 또 읽어봐요.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겸재하면은 정선이 나오죠. 우리 미술에서는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진짜 경치 산수와 진경 산수와의 대가인 정선 선생님의 그림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을 마련해 버렸습니다. 답은 뭐 1번이죠. 인왕채색도. 2번은 영통골 입구도 강세왕이죠. 3번은 조선 전기에 그린 안견이 그린 도화서가가 안견이 그린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무릉도원을 그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몽유도원. 꿈꾸다가 도원을 본 거예요. 몽유도원도. 4번은 세안도고. 여기 지붕 각이 좀 이렇게 다르잖아. 이렇게 좀 잘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지주도에서 김정희가 그렸다. 조선 후기고. 5번도 조선 전기에 해당하죠. 지금 3번하고 5번은 조선 전기에 해당합니다. 고사관수도 이 양반이 물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다 하면 이 전기에 해당하는 그림. 3번하고 5번만 전기에 해당한다. 이건 근데 다 유명한 그림들이죠. 다 처음 본 그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점수가 다 1점이에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건 2점짜리 문제네요. 가에 대해 알려줄래? 조선 전기에 많이 제작된 도자기야. 회색의 테토 위에 맑게 그른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 유약을 씌워 구운 도자기야.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덜 만들어지게 되었어 라고 하고 있죠. 문청사기입니다. 고려 때 들어가지고 조선으로 이어지게 된 그런 형태죠. 자, 1번을 보니까 가장 유명한 거죠. 우리가 고려 청자 할 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청자, 상감, 운학 이러고 그러죠. 파가지고 뭐 학 같은 거 구름하고 학을 그렇게 그렸다라고 합니다. 뭐 12세기 하게 되니까 무신기 때까지도 이렇게 유행을 한 거예요. 그 2번 하게 되면 2번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제 백자잖아요. 백자인데 청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청화백자인데 청화백자가 이 조선 전기부터 만들어져서 유행한 거는 후기입니다. 특이하게도 얘는 전기 거예요. 약간 주의해야 되는 그림인데 그걸 가지고 뭐 장난치고 이거 모르면 문제 틀리게 그렇게는 안 내지만 꼭 얘를 갖다 놔가지고 얘는 조선 전기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청화백자 하게 되면 전기에 나와가지고 후기 때 유행을 했다. 3번은 고려 참외 고려 참외 모양 청자가 되죠. 3번이 이제 1번보다 좀 빠른 시기에 나왔어요. 이것도 1번이 더 비싸 보이잖아요. 4번 분청사기죠. 유명한 분청사기. 물고기가 딱 있어가지고 구별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어문편병이라고 합니다. 5번 이거는 발해 거예요. 발해 삼체양로. 재떨이 같이 생겼죠. 그래서 뭐 청자가 이렇게 고려 시대에 와가지고 3번 같은 청자 이런 게 이제 고려 중기에 인종 정도 되는 거죠. 몬골귀족의 모순이 극대화된 그런 시기. 이때 뭐가 쓰여? 삼국사기가 쓰이잖아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일어나고 이때 이제 고려 참외 모양 청자 같이 이런 청자가 유행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1번 같은 청가 상감 운학 청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행을 하다가 이 무신기까지도 이게 유행을 한 거죠. 무신기까지도 이제 고려 청자가 홈을 파고 백토나 뭐 적토 같은 걸 이렇게 흙을 넣어가지고 딱 구웠다. 이게 유행을 하다가 이제 원 간섭기가 오면서 이제 쇠퇴를 해요. 청자는 쇠퇴를 하게 되고 이제 이후에 분청사기가 나와서 고려 초로, 조선 초로 이어집니다. 조선 초에는 분청사기가 유행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백자가 나오면서 분청사기가 유행이 끝나게 되죠.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문화유산 소개하기에 국보인 자기는 회회청 또는 토청 등의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자기는 조선 전기부터 생산되었고 후기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청화백자에 대한 설명이죠. 청화백자 하게 되면 여기 나왔잖아요. 조선 전기부터 생산되었고 후기 널리 보급, 유행은 조선 후기다. 근데 이 매종문 같은 거 아까 나온 그 사진 그는 15세기 거라고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1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이 이제 잘 안 보이게 나온 건데 이 물고기 그려진 거랑 그 같은 거예요. 조선 전기에 유행한 분청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번 하면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건 청동은입사 좀 유명한 거죠. 청동은입사 효료수급문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그냥 청동은입사 여기까지만 외우고 있습니다. 청동은입사 이렇게만 외워도 뭐 문제 푸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고려시대 거고 이거는 우리 대표적인 고려 청자죠. 상감천흥자 우랑문입니다. 이게 이제 무신기까지도 유행을 했지만 원 간섭기 이후에 쇠퇴를 하게 되고 1번에 나온 분청사기로 연결이 돼서 이게 이제 조선 초에
유행하는 거죠. 4번 이렇게 보니까 백자에다가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려놨죠. 청아 백자에 해당합니다. 이 백자는 조선 후기가 맞고, 5번 읽게 되면 또 계속 뭐 같은 그림이 반복되고 있죠. 참외 모양 청자다. 고려 중기부터 유행했다. 이 5번에 있는 게 이제 3번보다 조금 더 빠른 거죠. 그래서 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게 되면은 여기에 나온 4번 청아 백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문제들은 다 1점입니다. 그래서 도자기 문제는 그렇게까지 뭐 신경 써서 보게 되면 뭐 1시간이면 뭐 다 마스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는 좀 낮죠. 그래서 뭐 그래도 이 문제가 나오면 다 풀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